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M페스티벌에 출전하고 있는 이레인 모터스포트의 엔트리 넘버 20번 드라이버 김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요즘에 영화관에서 절찬리 상영 중인 F1 더 무비 영화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왜 그러는 거지? 저 용어는 어떤 용어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편은 F1 더 무비 영화를 보시면서 좀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레이스에는 예선과 결승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퀄리파잉과 레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은 레이스 그리드를 쓸 때 보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2열로 쭈루루룩 차가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이 퀄리파잉입니다. 퀄리파잉은 정해진 시간 내에 선수들이 달려서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레이스 때 앞쪽 그리드를 배정받게 돼요. 서킷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추월이 힘든 서킷일수록 이 퀄리파잉의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헤이스가 불합리한 어떤 일을 당해서 화나서 레이스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팀의 오더를 따르지 않고 스티어링에서 뭔가 딸깍딸깍 하더니 갑자기 차가 빨라져요. 퀄리파잉 모드인데 이 레이스 모드와 퀄리파잉 모드가 출력이 다릅니다. 그때 이제 퀄리파잉은 그런 퀄리파잉 모드로 하고요. 레이스는 레이스 모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게 뭐 영화적 각색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이스에는 두 가지 스타트 방법이 있는데 스탠딩 스타트와 롤링 스타트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딩은 멈춘 상태에서 신호등이 딱 꺼지는 순간 스타트하는 거고요. 롤링 스타트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고 쭉 주행을 하다가 신호등이 딱 꺼지면은 스타트하는 게 롤링 스타트입니다. F1은 스탠딩 스타트예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땅땅땅땅 5개가 점등이 되고 딱 꺼지는 순간 이 스타트가 됩니다. 난이도로 따지면은 스탠딩이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쉽기 때문에 정말 순발력 싸움입니다. 순수 순발력 싸움이고, 이제 딱 스타트 했을 때는 누가 더 이 휠 슬립을 억제하면서 스타트를 하냐, 이게 관건인 스타트예요. 자, 그리고 롤링 스타트는 앞 차량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호등만 볼 게 아니고 옆 차량을 계속, 내 앞에 있는 차 2등은 1등을 봐야 되고요, 3등은 2등을 봐야 되고 4등은 3등을 봐야 돼요. 넘지 않게 계속 옆 차량을 확인하면서 신호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탠딩 스타트보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1라운드 때 옆 차량, 그 이창호 선수였나? 그 선수 차량을 보다가 신호등을 딱 봤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레이스를 해서 그런지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롤링 스타트가 난이도가 있는 스타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카 상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세이프티카는 레이스 중에 뭔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본연의 페이스로 경기를 속행하지 못할 때 경기 중단을 하게 되면은 생중계도 되고 있고 관중들이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이프티카가 투입이 됩니다. 세이프티카가 투입이 되면은 1등 차량을 세이프티카가 뒤에 두고 똑같이 일렬로 따라도는 주행을 하게 돼요. 세이프티카를 이용해서 이번에 그 헤이스가 굉장히 이제 영리한 플레이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프론트 윙을 박살내면서 계속 세이프티카 상황을 만들죠. 그 이유가 피어스 선수가 앞쪽 차량과 좀 더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피트스탑을 하지 않게끔 해서 순위를 올리는 작전을 선택을 합니다. 이 세이프티카는 그래서 그런 하위권 팀한테 굉장히 도박 같은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빠른 팀들은 각자의 플랜 A, 플랜 B, 안전한 플랜대로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반면에 하위권 팀들은 전공법으로 가면 상위권 팀들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드한 컴파운드 타이어로 최대한 많은 랩수를 주행하면서 피트스탑을 안 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레이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피트스탑을 하지 않고 세이프티카가 계속해서 발령이 되게 되면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헤이스가 영화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세이프티카가 발생됐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헤이스가 고의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제가 방금 세이프티카를 설명을 하면서 피트스탑을 설명드렸는데, 자, 피트스탑은 뭔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타이어를 다 소진을 해서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울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를 피트스탑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피트로드에는 경기장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거의 한 5-60km대 정도로 이제 피트로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넘어가면 이제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도를 지켜야 되고요. 들어와서 타이어를 가는 데는 빠른 팀들이 1.7초, 1.8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 속도를 다 준수해야 되다 보니까 약 한 20초 정도의 시간적 손실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팀들마다 피트스탑을 한 번 할 건지 아니면 2번 할 건지 이런 전략적 차이를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주된 재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특별한 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영화를 보시면은 실제 선수들과 감독들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시즌 중에 이 영화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추월을 할 때 뭔가 막 리어윙이 축축축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제 이걸 DRS라고 하는데,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드래그라고 하면은 이런 주행 중에 발생하는 또 공기 저항을 말하는 건데, 그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1 대회가 이 DRS가 없으면은 추월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1초 이내로 들어왔을 때 DRS 존에서 활성화하면은 약 한 30km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록 단축도 할 수 있고 원활한 추월이 가능해져서 이제 시청자가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F1에서 볼 수 있는 게, 타이어 교체를 할 때 다 똑같은 타이어로 교체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타입의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총 5가지의 타이어가 있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소프트 타이어예요. 보시면은 타이어 옆면에 이제 색깔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 타이어는 빨강색이에요. 말 그대로 지우개 생각하면 되는데, 부드러운 지우개일수록 잘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잘 지워지지만 제일 좋은 그립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가 이 소프트 타이어입니다. 주로 이제 예선 때 이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결승 중에 패스티스트 랩이라고 해서 결승 중에 베스트 랩을 달성을 하면은 이 포인트를 줘요.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경기 중에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움 타이어예요. 미디움 타이어는 이제 옆면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 타이어보다는 그립력이 조금 떨어지고 대신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드 타이어가 있는데요. 옆면이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 미디움 타이어보다 그립 레벨은 떨어지지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경기를 운영을 하는 팀 입장에서는 하드 타이어를 끼고 다른 팀들보다 조금 이제 피트스톱을 덜하는 작전을 쓸 때 이 하얀 색깔의 하드 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인터미디어 타이어가 있는데, 옆면이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좀 애매하게 왔을 때 물도 좀 고이지 않고 살짝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쓰는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일반 도로에서 쓰는 약간 스포츠 타이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웨트 타이어인데, 옆면이 파랑색이에요. 노면이 완벽하게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타이어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면은 주최 측에서 강제로 웨트 선언을 합니다. 그럼 모든 팀들은 무조건 웨트 타이어를 착용을 하고 경기를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거나 대회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플래그들이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깃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레드 플래그부터 설명드릴게요. 경기 중에 레드 플래그가 나오면은 경기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즉시 속도를 줄이고 피트로 돌아와서 대기를 해야 돼요. 경기를 할 수 없는 큰 사고가 나거나 뭔가 이벤트가 펼쳐졌을 때 이 레드 플래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옐로우 플래그인데, 사고가 경미하게 났거나 핀을 해 있거나 차가 중간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옐로우 플래그가 이제 발령이 되고요. 발령된 포스트부터 다음 그린 플래그가 나오는 포스트까지 추월이 금지가 됩니다. 서행할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주행하되 선두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면 안 되는 깃발이 옐로우 플래그입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이 옐로우 플래그가 휘날리죠. 그래서 세이프티카 뒤쪽으로 일렬로 따라오면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루 플래그입니다. 경기 중에 1등 차량이 한 바퀴를 돌아서 꼴등 차량을 잡았을 때 블루 플래그가 발령이 돼요. 3번까지 봐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블루 플래그를 받은 차는 뒤쪽에 한 바퀴를 잡은 차량이 오니 비켜줘라 라는 되게 굴욕적인 깃발입니다. 다음은 이제 흑백 반기랑 흑백 기인데요. 항상 엔트리 번호랑 같이 발령이 돼요. 이 흑백 반기는 옐로 카드, 너 경고 이거고, 흑색 기는 너 페널티, 레드 카드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체커기입니다. 체커기가 휘날리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종료된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깃발들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인터넷에 쳐주시면은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레이싱 플래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이 영화를 보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F1 더 무비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1군 팀과 2군 팀의 느낌이 나요. 이제 1군 팀에는 뭐 메르세데스 AMG 팀이 있고요. 페라리, 레드불, 또 뭐가 있냐? 제가 지금 막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다 1군 팀이에요. 근데 이 에이펙스 팀과 마찬가지로 뭐 알핀,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자료화면 나갈 거예요. 이 팀들이 2군 팀입니다. 그래서 이 2군 팀이 사실 1군 팀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예산 차이도 굉장히 많고 노하우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이런 팀들, 약세의 팀들, 언더독의 팀들을 응원하는 이유가 다윗이 딱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쾌감 있지 않아요?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한화 느낌? 하나를 응원하는 느낌? 예,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하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에이펙스 팀도 이런 2군 팀이에요. 2군 팀이 경기가 하면 할수록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희열을 느끼고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F1 더 무비를 보셨을 때 좀 더 알면 좋은, 알면 쓸데있는 지식을 좀 전달드렸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저희 PD랑 같이 F1 더 무비를 봤는데 미쳤어요. 정말 제 인생 영화가 바뀔 만큼 굉장히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온 영화였고 저는 한 3-4번 더 볼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 레이스를 알던 모르던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르면은 제가 설명드린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보시면은 F1 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롤모델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루이스 해밀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맞다. 이 영화가 이 루이스 해밀턴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도움 준 걸 뭐라고 하지? 제작 지원? 그걸 뭐라고 하지? 고문? 아무튼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루이스 해밀턴이. 그래서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있을 법한 약간 저도 이제 착각한 게 이런 팀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제 롤모델이 원래 루이스 해밀턴이었거든요. 저랑 같이 피부도 좀 까맣고 그리고 저는 그런 저돌적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루이스 해밀턴이었는데 제 롤모델은 앞으로 이제 브래드 피트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늙고 싶어요. 와, 지금 나이가 몇이죠? 60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몸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열심히 더 운동도 하고 자기관리해서 저도 브래드 피트처럼 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모터스포츠가 활발해져야 저도 이제 좋고 다른 드라이버도 좋고 팬 여러분도 좋고 모두가 다 해피해지는 일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되게 굉장히 미약하겠지만 모터스포츠를 조금 알리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저는 이런 영상을 좀 이제 많이 올릴 거예요. 이제 모터스포츠가 관련된 레이싱에 관련된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